내일 이제 탄핵 발표가 나죠. 자, 그럼 우리가 탄핵은 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탄핵이 막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이거 불법 탄핵이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우리는 이미 탄핵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단계 전에서 그 사람이 해임돼요. 그래서 탄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너무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너무 우수한 나라라서 이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거를 벌써 이제 세 번째나 하네 막 이러는데 그 둘 다 틀린 말이고요. 그거는 둘 다 틀린 말이고 이렇게 되기 전에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예, 그 전에 날아가서 탄핵까지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고 그리고 나라마다 탄핵 기준도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어, 복생이니 닉슨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닉슨. 보통 우리는 넥슨 익숙하죠? 넥슨. 자, 탄핵의 법적 근거 뭐예요? 헌법 제 65조에 나와 있어요. 그 펜 색깔 바꾸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탄핵이라고 하면은 주제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오늘 벚꽃 색깔, 핑크핑크한 핑크 색깔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알았죠? 부드럽게 이해하세요. 여러 가지 이해하세요. 자, 헌법 제65조. 어떻게 해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그냥은 안 돼요.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나와 있는 거를 위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뭐 바람을 폈어. 뭐 저 사람이 자기 비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국회가 탄핵 소추가 가능해요. 어, 소추 그거 아니에요. 소추 그거 아니에요. 음, 그, 음, 저 지금 저희 방에 그 미성년자 없죠? 소추 그거 아닙니다. 탄핵 소추 뭐예요? 탄핵 소추 무슨 뜻이야? 말해봐요. 탄핵 소추. 소추 무슨 뜻이에요? 소추의 사전적 정의 뭐예요? 안 뜨잖아. 읽어드릴게요. 소추 사전적 정의.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그리고 탄핵 발의를 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거나 무언가 탄핵을 요구하는 게 소추예요. 뭐 소추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추는 작은 고추다. 아니에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소추는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소추는 탄핵 발의를 해서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거, 그게 소추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 발의를 하고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소추가 가능한데 단 대통령만큼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7명 이상 출석해야 돼요. 지금 우리 8명 출석하죠. 총 9명 중에 1명 임명을 못 해갖고 총 9명 중에 8명 출석해서 하죠. 7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은 과반이 아니라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어떤 거? 뭐 위헌에 대한 거나 탄핵, 또 정당 해산, 헌법 소원 아니면은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해석이 이런 판례가 나왔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법률을 해석했었는데 이거를 변경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런 엄청 큰 사안들 있죠? 이런 거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7명이라 그래서 뭐 과반이니까 4명이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6명 이상이 돼야 돼요. 알겠죠? 채사님 잘 듣고 있나요? 국회법 제 134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탄핵소추 의결 시
정본을 바로 지체 없이 송달해야 되고, 이거 송달했을 때 바로 이 소추된 사람 작은 고추 아니라 그랬죠?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를 바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돼 있죠? 알겠죠? 그런 거예요. 자, 다음 편. 우리 탄핵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탄핵 절차. 어떻게 처음에 발의해요. 그러면은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만. 대통령 아니고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요. 뭐 차관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공무원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 표결을 합니다. 어떻게? 제적위원이 3분의 2 이상. 누구? 대통령의 경우에만. 맞죠? 대통령은 제일 높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 기관이니까 이제 기준이 대통령만 달라요.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적위원 300명 중에 204명이 찬성을 해갖고 3분의 2를 넘어가서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내일 하는 게 헌법재판소 심판이죠. 이거 미루다가 아무리 미뤄도 180일 이상까지는 미룰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근데 180일 이상 미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몰라요, 나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180 이상 미루면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줘요. 전 모르겠어요. 사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5년 4월 4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선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전국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국정마비라고 일단은 제가 써놓긴 했는데, 뭐 기사나 이런 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써놓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고작 이걸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망가진 나라는 아니고,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죠. 번거로울 수 있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어. 만나러 왔는데 야, 대통령이 대통령끼리 만나야지. 총리가 이거를 결정한다고? 어차피 야, 그럼 너 다음 대통령 있으면은 걔랑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미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국정마비라는 표현은 조금 센 것 같고, 그리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합니다. 신인도가 뭐냐? 대외적인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신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 신인도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국가의 뭐 그냥 신뢰도 막 이렇게 생각해도 그 국가 신뢰도 뭐 채무 이행 능력 이런 게 좀 어떤지. 근데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짜라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있죠. 처음에 누구였죠? 우리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 한 번 있었죠. 대한민국 최초로 가결됐다는 타이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소추됐던 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 발언에서 이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발언이 헌법소 의무 위반으로 이제 지적을 당한 거예요. 즉, 결과는 기각은 됐죠. 근데 조금 열린우리당 아직도 있나요? 열린우리당? 제가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열린우리당 아직 있나요? 아, 열린우리당 없구나. 아, 5대3도 기각입니다. 5대3도 기각이에요. 4대4나 5대3이나 똑같습니다. 5대3도 기각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걸 했던 거는 솔직히 이거는 좀 짜쳤던 것 같아. 이건 솔직히 개혁. 다음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6년도에 있었죠. 이분도 최초죠. 최초 타이틀 가져갔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초 탄핵 타이틀 가져가고, 이게 뭐였어요? 최순실 국정 개입 이런 거, 국가 기밀 유출, 국가 신임 배반. 이건 이제 뒤에다 자료 다시 준비해 놨어요. 요게 자세하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계엄 선포 사실 뭐 이거 그냥 계엄 한마디로 정리되죠? 이거 뭐 빨리 넘어가도 되죠? 여기 빨리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고 바로 빨리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짜라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탄핵 사례가 한 번 있었죠. 탄핵 결정 핵심 사유 뭐야? 이거 글씨 잘 보이나요? 글씨 최대한 줄여보고 싶었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오늘은 글씨가 좀 많아요. 어차피 제가 말할 거니까 눈이 피곤하다? 눈 감고 들어요. 어, 핵심 사연은 이거예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기부금 강요, 뇌물수수 그리고 국가기밀 유출 및 은폐 그리고 국민 신임 배반. 근데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그냥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전 대통령이 아닌데 참 용어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 전 대통령이라고 그냥 할게요. 전 대통령이 아니지만 전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탄핵된 거는 이런 명백한 불법 사례가 있어야 되니까 법을 반드시 위반해야 됩니다.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해야 돼요. 뭐 나쁜 사람이라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모함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나쁜 짓 해갖고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거 틀린 표현이에요.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 신임 배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야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그것까지 신경 쓰냐라고 하는데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이런 위반 행위가 되게 반복적으로 발생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 번.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지. 뭐 그거 하나로 어쩌고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법적 판단 기준 있겠죠. 위법성의 중대성. 그러니까 헌법 이거를 파면하지 않으면은 헌법 질서에 좀 위해가 간다. 요런 요 정도 이제 중대성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신임 상실 뭐였냐? 선거로 부여됐잖아요. 그 권한이. 근데 우리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선거로 뽑지 않았죠. 근데 그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넘긴 거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뭐 친구한테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친하게 지내고 좀 아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어떻게 됐죠? 8명 전원 일치했죠? 8명 전원 일치해서 파면됐었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명인데 7대 1인 거랑 8대 0인 거는 한 명 차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만장일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사례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뭐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판단 안 할 수도 있지 이건데 만장일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과서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 지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견이 없는 지식이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다 그랬죠. 근데 8대 0이라는 건 뭐예요? 이견이 없는 아주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8대 0이다. 재판관 8명이 다 같이 뭐 약을 빨지 않는 이상은 뭐 사실 그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논란거리가 될 일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재판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흔들고 헌법수 의지가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8대0 만장일치로. 왜냐면은 이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이게 익명이 아니잖아요. 다 각자 개인마다 자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만약에 나는 반대야 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왜 반대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물론 옛날에는 이게 좀 억지 부리는 사람도 있었죠. 헌재는 모르겠고 헌재는 말고 판사들 중에 좀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긴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보 공개라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영원히 남는 거라서 그럼요. 네. 잠깐만. 체스아님 질문 먼저. 내일 기각되면 기각되면 하는지 이유도 말해야 하나요? 하는데 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투표랑은 달라요. 이건 투표가 아니에요. 판결이기 때문에 각자 재판관마다 의견서를 다 제출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의견서 없이, 나는 반대. 너 왜 반대? 나는 그냥, 이거 약간 내 느낌이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객관성을 띤 의견이어야 된다. 요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은 안 돼요. 그죠? 이거 되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야, 재판관들이 지 맘에 안 된다고, 막 이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아니,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 의견서 같은 거,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공개되는 게 의무입니다. 무조건 공개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우리 그 포털도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바로 공개하죠. 애초에 읽어줘요. 전체 의견은 읽어주고 각자 의견은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면은 찾아볼 수 있어요. 각자 의견은 당일날 바로 공개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사이트 업로드 하려면은. 맞아요. 중개해요. 중개하고 바로 이제 그 재판 빵빵빵 파면한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8대0 나올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8대0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반대하기에는 저도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 봤거든요. 반대하려면 내가 만약에 무조건 이거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억지라도 부려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스템이 망가진 나라 아니에요. 뭐 나라가 망한다 이러시는데 택도 없습니다. 안 망합니다. 이게 우리는 망하기엔 너무 컸어요. 장담할게요. 안 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수업들을 하잖아요. 음.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잠깐 좀 제가 편한 자세로 좀 앉으려고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또 이런 일도 생겼네, 저런 일도 생겼네 하면서, 야, 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X축, Y축 이렇게 있죠? 길게 봤을 때 우리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점도 이때보단 높아요. 그쵸?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우리나라를 안 좋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1차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를 했죠. 2월 3일 기각되면 복귀하는 거죠. 뭐. 일단 여기 뒤에 있습니다. 뒤에까지 가볼까요? 일단 쭉 가볼게요. 근데 질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채팅 계속 쓰셔도 돼요. 계엄 언제?
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했었죠? 제가 이때 저 이거 딥페이크인 줄 알았었어요, 사실. 딥페이크인 줄 알고 야, 어떤 유튜버인지는 몰라도 저건 너무 선 넘었다. 이거는 그 유튜버 날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진짠지는 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몇 시간 동안 진짠지 몰랐어요. 진짠지 모르다가 몇 시간 뒤에 알았어요. 이거 진짠지. 나중에 기사 보고 이거 진짜였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탄핵이 됐냐? 이제 탄핵이 발의가 됐냐?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뭐 나쁜 놈이라서 이런 걸로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위반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제일 크죠. 일단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그리고 절차를 위반했다. 우리 절차적 정의 배웠었죠?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시사변 상태가 아닌데 평시인데 계엄을 선포해갖고 헌법 제70조를 위반한 거예요.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 이거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예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면은 그 하나로 그리고 국무회의랑 심의 없이 단독 결정해갖고 절차마저 없죠? 제가 이미 지금 2개 위반했어요. 이거 근데 어 엄청 큰 거 위반한 거예요. 사실 이게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이랬다라고 하면은 탄핵 재판까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례가 없어갖고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야,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돈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재판까지 못 간다에다가 겁니다. 재판 가기 전에 아마 음,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국회 기능을 침해했죠. 어떻게? 군 병력 동원을 해갖고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활동을 방해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 그 자체죠. 뭐, 야, 이거 어쩌니까 그런다, 어쩌니까 그런다.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무력으로 들어가서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본권 제한했다. 계엄령으로 정당 활동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억압했죠. 이거 우리 헌법에 기본권에 명시돼 있죠. 이거 다 지금 뭐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여기 헌법 위반이에요. 다음 페이지 또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너무 많아갖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권력을 너무 남용했어요. 왕처럼. 대통령과 왕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왕처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건 사실 음, 음, 그래도 아직은 의혹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의혹이잖아요. 의혹이 이제 법원의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명품백 수수 이거는 너무 사실 명백하죠. 그뭐 국가기록물로 보관돼 사실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뭐 이걸로도 이제 문제가 일단은 되고요.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것도 근데 이것도 아직은 의혹이죠. 어, 굳이 왜 의혹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의혹이죠.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공직에 개입했다.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사법의 외압 시도. 근데 굳이 대통령이 돼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사법의 외압.
까지 갖고, 그리고 짠, 내란죄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죄 혐의 어떻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내란 혐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면은, 자, 어떻게 해요? 헌법 요건 미충족, 그리고 아까 말한 선관위 침해. 자, 여기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번 했던 거라서. 침해하고, 그리고 계엄군 투입 지시했고요. 그리고 사전 모의 했다는 의혹 있죠? 롯데리아 회동.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 실행을 논의했다고. 이게 수사 기록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기록으로 있는 상태예요. 뭐 누구의 사실 뭐 의혹이라고 하긴 하는데 수사 기록으로 있는 거라서 이걸 또 의혹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의혹이라고. 그 수사 기록을 보면은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은 관계자 신문 하는데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후에는 인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근데 이제 검찰은 이 같은 증언 변화를 진술 오염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표현상의 문제로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인원을 끌어내라. 근데 그 인원은 어차피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 사안의 중대성이 미미하게 차이는 나겠죠.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증인 520명을 증인 신문을 했다고 하네요. 520명.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20명? 야, 사건이 크긴 크다 라는 생각. 그리고 4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만 페이지면은 보통 책 한 권 보면은 조금 크면은 페이지만 거의 한 400페이지 되잖아요. 100권이 있는 거잖아. 저거 읽긴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쟁점 뭐냐? 폭동 요건이 충족되느냐?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강압적 효과를 가진 폭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윤측은이라고 한 거는 이거지. 그 기사에 윤측은 나와 있어서 그냥 윤측은이라고 썼어요. 윤측은 군병력 동원이 제한적이었으며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고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동원이 제한적이었던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 계엄 선포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의미 있는 반박인가 라는 생각은 사실 들고,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이 적법한가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의 한계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투었다. 근데 적법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 이게? 모르겠어요. 그 의미 있는지.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사안에서 저거를 적법성을 다툰다는 게, 아니 저런 거를 보고 이제 정말 되겠구나, 8대5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조사하면서 그 생각이 더 세지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걸로 물고 늘어질 정도면은 확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내일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토요일 하루 더 이제 탄핵 특집 한 번 더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